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하니까 일단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될까라는 착각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연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희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신용점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용점수 좋으신 분들은 너무 다행인데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과연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긴 있어서 오늘은 신용점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금융거래할 때 갖는 특징 10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용점수가 왜 중요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신용점수는요,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좌우합니다. 대출 심사할 때,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심지어 취업할 때도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점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더 좋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로 받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지고 전세 계약도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용점수 100점 차이가 대출 금리 1, 2포인트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대출을 30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금리 1포인트 차이가 총 이자로는 수천만 원 차이가 되거든요. 그만큼 신용점수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10가지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한도는 클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변호사님, 카드 한도가 높은데 안 쓰면 신용점수에 오히려 안 좋다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은 오히려 반대예요. 또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한도가 높으니까 과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낮게 꽉꽉 채워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쓰면은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카드 한도는 오히려 클수록 신용점수에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 한도는 금융회사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거든요. 금융회사가 이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빌려줘도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자체로 신용도가 높다는 증거인 거죠. 또한 카드 한도가 높으면 제가 뒤에 설명드릴 카드 사용률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한도 상향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도가 높다고 해서 그만큼 다 쓰시면 안 되고 한도는 높게, 사용은 적게,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카드 사용률은 낮을수록 좋다. 카드 사용률이 뭐냐면요. 카드 한도 대비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실제 사용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카드 사용률이 50%가 되겠죠. 이 카드 사용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카드 한도까지 거의 다 쓰는 사람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부족한가? 연체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카드 사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꽉꽉 채워 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적정 카드 사용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상적으로는 30%에서 35% 정도가 좋고요. 한도로는 5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이상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까지만 사용하시고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면요. 만약 이번 달에 큰 지출이 있어서 카드 사용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결제일 전에 미리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세요. 그러면 사용률이 낮아진 상태로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신용카드는 새로 자주 만들지 말고 오래 쓴 걸 유지하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카드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 혜택이 새로 좋은 게 생기면 또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용거래 경험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에 유리한데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씨가 신용카드를 10년 동안 연체 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B씨는 신용카드를 1년 전에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면 누가 더 믿을만 할까요? 당연히 A씨겠죠. 그래서 오래된 신용카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카드 연회비가 아까워서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카드가 여러분의 신용거래 이력에서 가장 오래된 카드라면 신중하게 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또 이것과 함께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단기간에 새로운 카드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급한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카드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제일이나 이자율을 혼동하게 될 수도 있어요. 즉,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연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체크카드는 신용거래가 아니어서 여러 개 만들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는데요. 다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단 한 번의 연체가 신용점수를 수십 점, 심하면 100점 이상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기준이 있는데요.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하시면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결제일인데 화요일에 갚으시면 1영업일밖에 연체가 안 됐으니까 경미한데요. 월요일이 결제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갚으시면 5영업일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금액도 중요한데요. 5만 원을 5영업일 연체하시면 비교적 또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15만 원을 5영업일 연체하시게 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뭐냐면요. 하루 이틀 늦게 내는 건 괜찮지 않냐라는 건데 큰 오산이에요. 연체는 단 하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5영업일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돼서요. 신용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연체 정보가 누적이 되면 이걸 회수한 후에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연체가 혹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연체는 1, 2개월 정도면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한데요. 장기 연체는 3개월 이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6개월 이상이 되면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연체 정보는 언제까지 남냐면요. 연체를 해소하신 후에도 장기 연체는 해소 후 5년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동이체를 필수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결제일을 캘린더에 등록을 하시고 세 번째로 카드사 앱 알림을 설정하시고 네 번째로는 여유자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두 달 생계비는 있어야 돼요. 그 자동이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자동이체입니다. 월급날에 맞춰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시면요. 결제일을 깜빡할 일이 없고 한 번에 정산할 수 있고 월급날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게 되거든요. 왜 이 월급날과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요. 월급날이 25일인데 카드 결제일을 10일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급 받기 전에 카드값이 나가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연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첫째로 결제일을 월급날과 최대한 가깝게 변경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카드사가 결제일 변경을 허용하거든요. 월급날이 25일이면 결제일을 27, 28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둘째로 자동이체를 월급 다음 날로 바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날이 25일이면 자동이체일을 26일로 설정하시게 되면 월급 들어온 다음 날 카드값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은 돈으로 그 한 달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월급 300만 원에서 카드값이 150만 원이 자동이체가 되면 남은 15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팁은요. 각종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카드나 대출과 신용점수와 관련이 있는 건 다들 아시는데 통신비나 세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다. 공과금은 좀 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것도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요금, 보험료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이런 거 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전업주부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처럼 금융거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나 대출 이력은 없으실 수 있지만 각종 요금을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시게 되면 성실 납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통신비 연체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요.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하시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거든요. 체납정보는 해소하신 후에도 일정 기간 남게 된다는 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일곱 번째는요.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체크카드를 활용하라는 건데요. 주거래 은행은 자신이 가장 많은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을 의미하는데요. 왜 주거래 은행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편의성이 높아져요. 통장, 카드 대출 이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은행과의 신뢰관계가 강화됩니다. 거래 실적이 쌓이고 대출 심사 시 유리해요. 셋째로 신용점수 평가에서 유리한데요. 주거래 은행은 고객과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주거래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신용거래가 아니니까 신용점수랑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월 30만 원 이상 잘 사용을 하시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요, 성실한 금융거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주의하실 점은요. 여러 은행에 분산하시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오래 거래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거래 은행을 자주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팁은요. 본인의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는 건데요. 신용 점수 관리의 첫 단계는 자신의 점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냐?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평가사인 KCB 올크레딧,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데서도 조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페이코, 네이버 이런 곳에서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 신용 점수를 알아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몇 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주의하실 게 대출 신청 전에만 그걸 확인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조회만으로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홉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 규모를 소득에 맞게 관리하는 건데요. 적정 채무 규모는 일반적으로 연소득의 30%에서 40% 이내가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연봉이신 분들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가 되는 거죠. 물론 주택담보 같은 그런 예외가 있긴 한데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연하지만 이 채무 규모가 크게 되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인데 대출이 2,5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근데 심지어는 신용대출에다가 카드론에다가 현금 서비스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자랑 원금을 갚는 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단기 대출이 섞여 있으니까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카드를 쓰게 되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현재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모든 대출과 할부를 쫙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고 총액을 계산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채무 규모와 신용점수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상환 능력 대비 부채가 많게 되면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40%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하니까 일단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될까라는 착각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현금 서비스는 1만 원도 받지 않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용점수에 엄청 치명적이에요.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금융회사가 보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위험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즉시 신용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매우 높아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연 15%에서 20%까지, 카드로는 연 10%에서 15%까지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빌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빌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의뢰인이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셔가지고 친구한테 빌리기도 좀 그렇고 뭐 소액이기도 하고 금방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가 이것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다음 대출이 불리해지고 또 다음 달 카드 한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갚기가 어려워지고 또 계획이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카드론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불리다가 이제 개인회생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국 그 100만 원이 단초였던 거죠. 그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금이나 적금담보대출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 약관 대출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중도 인출이 있나 요것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주거래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단기간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습관이 되고요.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손을 떼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용점수를 올리는 10가지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많아서 복잡하시다고요? 핵심만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절대 연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카드 한도는 높게, 사용은 적게, 한도의 30%에서 35%까지만 사용해라.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래 카드를 유지하시고 주거래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를 하셔라.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연체 금지. 두 번째, 현금 서비스 금지. 세 번째, 고금리 대출 금지입니다. 여러분, 신용점수는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노하우는 거창한 거 없어요. 빌린 돈을 제때 갚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다만 이걸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깜빡하지 않도록 하시고 한도를 올려서 사용률을 낮추도록 하시고 주거래 은행에 정해서 거래를 집중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용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연체가 많거나 채무가 과도하거나 신용점수가 너무 낮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신용점수로 풍요로운 금융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신용점수 관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니까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